안녕하세요. 빌딩 모드 오동엽입니다. 오늘은 부자집 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 엘리어스 주식회사의 대표로 있으신 이경미 대표님을 모시고 고급 주거의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 엘리어스는 고급 주거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고급 주거 개발 컨설팅, 그 다음에 분양 대행, 그리고 이제 중개까지 고급 주거에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빌딩이 전문인데 네. 대표님께서는 고급 주거가 전문이시네요. 네, 근데 고급 주거 그러면은 그냥 사는 집이잖아요. 근데 집이죠. 기준이 있나요? 뭐 고급자가 붙는 기준이? 그러니까 이게 고급 주거라고 하는 게 얼마 이상 이런 기준은 없는데 이게 고급 주거라고 하면 이제 사실 비싼 집이죠. 그렇죠. 비싼 집이죠. 집이에요. 예. 근데 그 비싼 집의 기준이 50억 이상이면 고급 주거다, 100억 이런 기준은 없고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고 좋은 집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동네도 사실 이제 부촌이겠죠. 그러니까 청담, 한남, 설해마을, 평창동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렇죠. 잘 사는 동네들의 비싼 집들을 이제 약간 고급 주거라고 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자 동네에 있는 의리의리한 집들이라 생각하면 돼요. 네,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거용 부동산이나 이 시장 자체가 2, 3년 전에 비해서는 조금 주춤하잖아요. 맞습니다. 주춤하죠. 네. 고급 주거 쪽도 그러나요?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여기만 호황이고 다른 데는 다 좋지는 않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도 영향이 있긴 있지만 좀 덜하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빌딩 쪽은 좀 투자가 또 많으시니까 그러실 거고, 근데 여기는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실제 거주를 하는데 아무래도 자산가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영향은 좀 덜하신 것 같아요. 이 시장은 지금 보면 다른 시장의 일반적인 주거 시장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긴 하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지금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줄었다고 하고 금액이 떨어지니 많이 하고 있지만 고급 주거 쪽에서는 지금 오히려 최고가를 갱신하고 그렇죠. 있기도 최고가 찍고 있는 것도 하거든요. 많더라고요. 네. 지금 최근에 나인원 한남의 75평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12월에 97억 실거래 최고가를 또 찍었어요. 네. 97억. 네, 찍었고 한남동에 있는 파르크 한남 같은 경우도 작년에 180억 찍었고 시그니엘 같은 경우도 240억 이렇게 조금 다른 시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사세요? 그런 집에는? 어떤 분들은 돈 많으신 분들이 사시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빌딩 부자들을 많이 네, 만나보고 네, 하는데 네. 제가 만나는 고급분들은 그런 집에 안 사시던데. 네네. 여기에 사시는 분들 다양하신데 일단 돈 많으신 분들이지만 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약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아는 이제 재벌과 관련되는 그런 분들, 그다음에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분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 쪽에 아무래도 대표님들, 그리고 이제 연예인 분들. 왜냐면은 연예인들.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우리가 생각하는 몇천 세대, 몇백 세대 이렇게 큰 대단지는 좀 활발하긴 하지만 약간 프라이버시가 프라이버시 좀 안 되죠. 이게 좀 보호가 안 되잖아요. 보통 이런 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프라이버시를 좀 더 중요시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약간 그들끼리 이제 좀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맞습니다. 자기들 적당한 수준 얘기하고 이 사람들 얘기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 되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만의 세상이네요. 네, 약간 그래서 그 사세라는 말이 그 사세. 있는데 저도 그런 세상에서 하루는 좀 살아보고 싶은데. 네, 100억, 180억. 네, 대단하네요. 240억. 요즘에 코인으로 돈 버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네. 분들도 많이 거주하시나요? 한 20년, 21년 이럴 때 그때 이제 돈 많이 버셨던 분들도 그죠. 많았어요. 코인 부장일 때. 코인 부자들 분들도 많으셔서 그때 이제 100억이 넘거나 이제 고가의 주택들을 꽤나 많이들 이제 매입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 빌딩하고 고급 주거하고는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네. 하나 돌발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러니까 주택 100억 하고요. 네. 빌딩 100억 하고 누가 더 부자일까요? 제 생각에는 주택 100억이 더 부자가 같습니다. 왜요? 왜냐면은 대표님 워낙 잘 아시겠지만 네. 빌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레버리지를 쓸 수 있잖아요. 대출을 많이 받으셔서 상업용이다 돈 보니까. 땡겨가지고 네. 매입이 되니까. 네, 아무래도 돈이 많으신 분들도 할 수 있지만 굳이 수익률이나 여러 가지 생각하시면 내 돈을 다 넣고서 다 사시진 않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비싼 고급 주택 같은 경우 분양하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0억, 200억, 400억, 최고 800억까지 이제 펜트하우스가 800억짜리도 분양가가 있어요. 네, 지금 800억에 지금 나와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 집 한 채에 그 정도 나와 있기 아이고, 때문에. 뒷거리야. 네, 근데 이런 상품들은 분양을 할 때
대출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억짜리 사든 뭐 200억, 300억, 500억짜리 산다? 그러면 제가 뭐 계약금 10%, 중도금 뭐 중간에 나눠서 뭐 한 60%다. 그러면 뭐 몇 달 텀으로 다 뭐 15억, 20억, 30억씩 나눠서 다 내고 마지막에 잔금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 100억짜리 건물을 사시는 분과 100억짜리의 이런 어떤 고급 주택을 사시는 분을 생각을 해보면 전부 다 100% 잔압을 내 돈을 다 내고 들어가시는 대출 없이 가셔야 되는 주택을 사시는 분들이 좀 더 부자가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빌딩 사시면서 푸드 대출로 사신 매수자분들은 네. 건물 딱 사고 난 다음에 보면서 내 거는 화장실밖에 없네. 수밖에 없네. 나머지 다 은행 거네. 네, 네, 라고 네. 하는데 네. 그 고급 주거에 사시는 분들은 다 내 거야? 네, 돈 다 낼 내 거야. 돈 낼 때마다 화장실 내 거, 안방 내 거, 거실 내 거, 이제 전부 다 내 거. 빌딩 부자는 그냥 가난하네요. 주택 100억 갖고 있는 분이 네. 빌딩 100억짜리 갖고 있는 분보다는 더 부자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네, 네. 자기 돈 100%로 네. 이제 매입을 하시고 빌딩 같은 경우는 70% 80%다 대출 땡겨가지고 네. 매입하시니까 참 부자들을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네. 참 그러면은 이 고급 주거 시장도 네. 어떤 트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고급 주거 시장에 어떤 예전하고 좀 다른 변화라든가 이런 네.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트렌드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주택들을 보자면 대표적으로는 청담동, 한남동이 워낙 가장 이제 우리나라의 쌍두마차로 이제 그쵸. 가장 슈퍼리치한 지역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쪽 고급 주거 쪽에서는 원래는 상지 건설이 되게 탑이었어요. 맞아요. 청담동 쪽에 이제 딱 지나가다 보면 상지 카일륨 시리즈 딱 있고 이제 그때는 그냥 상지 건설 플러스 그냥 뭐 잘 졌다 뭐 외관이 예쁘다 뭐 설계를 어디서 했는지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넘어서서 해외 건축가들이 대거 영입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 뭐 보면은 제가 봤을 땐 그 시점이 한 19년 정도부터 이제 최근까지를 이제 바람이 불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는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에테르노 청담이다. 그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뭐 라파엘 모네오라는 스페인 건축가분이 이제 디자인을 하셨어요. 예. 지금도 보면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에테르노 청담을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지금 뭐 더피크 도산이나 뭐 더페리스 칠산 같은 경우에는 뭐 리차드 마이어, 헤르조고엔 드메로 이런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수백억씩 하는 슈퍼 하이엔드의 상품들의 설계를 맡고 계시다. 그러다 보니까 뭐 더피크 도산 같은 경우에 이제 건축을 맡으셨던 분이 워낙 이제 유명하신 분이어서 이 한국의 프로젝트를 맡았다는 게 뉴욕타임스 기사에 나올 정도였어요. 그래요? 네, 진짜 실렸어요. 지금은 완전 세계적인 거장들이 막 설계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단계가 됐다라는 게 있고 근데 그 돈값을 하나요? 이게 사실은 냉정하게 따져서 수리타산으로 제가 봐도 야 거품이다라는 얘기 저도 사실은 거품이 딱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땅값 얼마 아무리 비싸게 건축비가 들어간다고 해도 건축비 얼마 그쵸. 하면 사실 시행사에서는 이건 마진을 보는 거잖아요. 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데 분명히 많이 남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왜 사냐? 이건 거품이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제가 보면 대한민국에 돈 많으신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는 남들하고 좀 다른 거 뭔가 좀 더 좋은 거 그리고 하다못해 에테르노 청담에도 굉장히 좋은 스펙의 다 이태리산 먼저 최고가의 이제 자재들 다 들어갔는데도 야 저 정도는 싫어. 그래서 뭐 세대를 분양받으신 분은 한국에 하나도 없는 단 하나의 주방 가구를 이태리까지 가서 오더메이드로 만들어서 들여오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그러니까 남들과의 차별화에 대한 어떤 그런 니즈를 고급 주거 시장에서는 시행사가 그걸 잘 캐치하고 마케팅을 잘 하면서 그게 이제 플러스 알파로 작용한 게 아닐까. 근데 사실 제가 봐도 지금 나오는 상품들이 막 500억? 아니 뭐 800억? 이게 800억이 되나? 800억이면 나는 외국에 집을 살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일단 나온 금액이 그 정도까지라는 거지 아직까지 거래가 되진 않았고요. 전 800억이라 그러면은 저는 한 50억짜리 진짜 고급 아파트를 네. 한 뭐 이제 16개, 20개 사겠다. 네. 저는 아직까지 고급적인 마인드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뭐 생각의 차이인데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런 수요는 있다. 근데 이제 이 건축가도 확 이제 바람이 불다가 지금 또 이제 살짝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뭘로 넘어가느냐? 이제 조만간 이제 아마 나올 상품이 이제 뭐가 있냐면 명품과의 협업으로 해서 또 고급 주거 상품이 나옵니다. 네. 뭐 루이비통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프라다 같은 이런 것들을 예. 협업해가지고 네. 하나는 루이비통처럼 딱 꾸미고 그게
이제 단순하게 루이비통 로고만 들어간다. 뭐 루이비통이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네. 밝힐 수 없지만 조만간 이제 명품 브랜드가 레지던스 고급 주거 상품에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건축가 바람 한번 불고 명품 명품 쪽으로 쪽으로 넘어가고. 약간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중에 저 나만의 뭐 가구, 나만의 집을 네. 만들고 싶어하는 네, 니즈가 네, 잘 네. 맞아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여기서 이제 그러면 뭐 이 내 집의 가구 배치뿐만 아니라 구조 이런 것들도 다 주문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다 만들어주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뭐 한 17, 18, 19년 때는 뭐 어떤 브랜드 뭐를 가져와서 뭐 주방 가구는 이런 거고 몇 억짜리고 여기는 뭐고 이렇게만 돼도 오, 너무 좋다 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제 그 다음에 옵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뭐 바닥재는 한 두세 가지, 뭐 이거는 한 세네 가지 여기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옵션으로 가다가 이제 최근에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둥식 구조다 보니까 내가 식구가 적으면 적은 대로 방을 만들어 줄게. 아니면 나는 이게 더 필요해? 그러면 구조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를 이제 맞춰주는 커스터마이징을 해주는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이 지어진 집에 내가 그냥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렇죠, 맞아요. 예, 내력병 놔두고만 이제 손을 그렇죠. 봐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아예 초반에 분양을 받아서 여기다가는 뭘 만들어줘. 그냥 도화지 그림 그리듯이 그렇게 설계를 이제 다 맞춰주는. 그래서 최근에 했었던 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약을 하면 아예 그냥 1대1로 붙여주는 거였어요. 담당 설계를. 이제 그때부터 얘기를 해서 난 어떤 컨셉으로 뭘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한참 가다가 근데 이렇게 하기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는데 너무 머리 아파. 우리 이거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너무 힘들어.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는 한 이제 컨셉별로 만들어져서 한 5명의 약간 뭐라고 할까 디자이너라고 할 거야?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블랙 앤 화이트가 좋고 누구는 약간 뭐 베르사유 궁전 같은 스타일이 좋고 누구는 모던 심플이 좋지만 나는 뭐 화려한 게 좋아. 그러면 그 정도의 설계와 이제 디자이너를 이제 붙여줘요 컨셉을. 그래서 그 중에서 골라서 이제 약간 틀은 만들어 놓고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이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사람들이 돈이 나오는 구멍이 네.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네. 그 나오는 구멍을 조금씩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니까, 네. 당신의 공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런 쪽으로 이제 이 주거 시장이 발전이 되고, 거기 따라가지고 금액을 붙였는데, 맞아요. 그걸 또 오케이 하니까, 네. 딱 진짜 간단하게 보면은 여자분들 들고 다니는 명품백 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저희 와이프도 처음에 명품백 입문할 때 네. 뭐 구찌, 뭐 프라다 이런 걸로 네, 시작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지금은? 이제 샤넬도 안 봐요. 네. 그냥 H로 시작하는 네. 그 회사도 명품 이 백 종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근데 딱 3가지밖에 안 봐요. 버킨하고 네. 켈리하고 그리고 이제는 가죽 재질로 얘기를 해요. 뭐 가끔씩 악어 얘기할 때마다 갑자기 가슴이 덜컹덜컹 들잖는데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고, 근데 예전에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백값도 엄청 올랐는데 올랐죠. 네. 이제 명품이랑 가미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고급 주구가 이제 변화되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더 올라가겠네요. 근데 그것도 계속 금액은 올라는 가는데 사실상 이걸 따라붙는 수요가는 그거는 사실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시장에서 지금 받아들이는 금액대는 아직은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00억 아니면 200억 정도까지는 되지만 사실상 이제 100억을 시작을 했었던 에테르노가 다 분양될 때까지도 한 3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냐 100억이면 야 싸다 싸 약간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정리를 좀 하면은 앞으로의 고급 주거 시장은 뭐 얘기하긴 하셨지만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계속 발전할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물론 금액의 어떤 한계치는 올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이건 미쳤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다 따라잡는 수요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거는 결국은 이 비싼 집에 대한 또 차별화가 되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명품백 얘기하셨잖아요. 네. 약간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그냥 야 집 한 집 무슨 100억 200억이야도 있지만 집이라기보다는 약간 미술품 같은 느낌, 명품백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약간 나만의 약간 뭐 작품 같은. 그래서 약간 뭐 더 해외 뭐 유명 건축가를 붙이는 게 마케팅적인 부분도 있지만 확실히 설계를 한 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나올 수 없는 디자인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보면. 그쵸. 예, 저건 절대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건축회사에서 설계해서 저런 디자인 나올 수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미술품을 컬렉션하는 것 같은 소장의 가치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개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라이프 스타일
스타일이 가미된 어떤 작품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게 최상의 이제 슈퍼 하이엔드 어떤 상품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 같다. 네, 좋아질 것 같다. 양극화는 계속 갈 것 같다. 물론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확실히 그 영향은 덜 받으면서 이 양극화는 계속 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엘리어스의 이경미 대표님 모시고 고급 주거에 대한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저도 새삼 놀랍네요. 저도 부자 고객분들 많이 만나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에 강남에 부자가 많은지 다시 한번 느꼈고요.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